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풍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병이어서 나나 내 가족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풍은 좁은 의미로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만을 얘기하며 넓은 의미로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증이 아니라 중입니다. 뇌졸중.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걸 조심하면 된다고 하는 시중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거의 가짜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중풍의 전조 증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중풍의 본 증상이며 가벼운 증상으로 전조 증상을 알아챈다는 것은 소설에 가깝습니다. 또는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중풍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늦게 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에게 중풍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올바르지 않게 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의료진이 중풍 예방을 강조하면서 중풍의 증상을 중풍 전조 증상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풍은 전조 증상이 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 예방법 등은 실제로 뇌질환 환자를 오래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제 기준에서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또 없습니다. 의사란 사람들이 나와서 한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희한한 동작을 알려주면서 이것만 해보면 또는 이것만 알면 중풍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을 정말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짜 정보들의 홍수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보를 흡수하고 싶어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신경과 교수가 시행하는 공식적인 건강 강좌조차도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이런 현상이 더 많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간단히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있지도 않은 중풍의 전조 증상을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중풍을 피할 수 있는 중풍의 전조 증상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고 정확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등을 검색하시면 중풍의 전조 증상을 알면 중풍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중파에도 엄청나게 자료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신경과나 신경외과 교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부러 거짓말 하든지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양심은 떳떳하든지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필사적으로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아집이나 편견,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같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편향되어서 진실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던 것을 앞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제가 뭘 잘못하는지가 어느 순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수 비율의 선생님들이긴 하지만 항상 본인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쉽게 편견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중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심지어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들까지 편견에 빠지는 현상을 심층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스마트한 선택들, 스마트한 생각들 두 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뇌졸중의 전조증상과 관련된 컨텐츠 또는 다른 의학 컨텐츠에 있는 오류들, 전문가들이 슬쩍 끼워 넣은 거짓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풍의 전조증상은 없습니다. 중풍이 올 것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증상이어서 연관짓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확실히 중풍 발생을 줄여주는 방법은 알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중풍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른 예방법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거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전조증상 얘기는 이런 예방법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풍이 나타나기 몇 시간 전이나 몇 분 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두통과 어지럼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통과 어지럼의 99%는 뇌에 아무 이상 없이도 나타나고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전조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특이도가 없는 것이죠. 중풍의 전조증상이 아니라 중풍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은 특별히 특징적이고 걱정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빨리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뇌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진료를 해봐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MRI가 있으며 뇌를 진료볼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풍의 증상을 본격적으로 아주 자세히 빠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식소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을 잃었으면 큰일이죠. 당연히 119를 불러야 되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MRI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상으로 한 가지 꿀팁, 즉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식소실에서 회복되어서 멀쩡한 상태라고 해도 실신했다는 것을 진료 볼 때 말씀하시면 MRI가 의료보험 처리가 되어서 10만원 초반에 매우 싼 금액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MRI를 싸게 찍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지만 의식소실이 실제 있었던 것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소실은 아니어도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자꾸 자려고 한다든지 말을 못 알아듣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서 난폭해진다면 중풍일 수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뇌 MRI 보험 여부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머리 아픈 것 가지고는 MRI가 보험이 안 됩니다. 네, 정부에서 전면 보험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되었다가 싼 가격에 놀란 환자들이 너도 나도 검사를 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또 깜짝 놀라서 비용을 감당 못하고 뇌 MRI 보험을 전면 철회하였다고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혜택을 주면서 시행할 때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혜택을 다시 철회한 것은 광고를 안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의식소실은 MRI 보험이 됩니다. 간질 발작은 의식을 잃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도 알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의학 상식이 없어도 부르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정신은 멀쩡한데 언어의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언어 구사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으면 중풍 관련해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시력은 정상인데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거나 글씨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빨리 신경계통을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고 MRI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음장애는 말은 하는데 발음이 어눌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팔다리 마비를 동반하면 중풍을 바로 의심할 수 있지만 발음만 어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파킨슨병 같은 데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라면 중풍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발음이 안 좋은 경우는 중풍의 위치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지금 있는 증상이 발음만 안 좋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더 진행되면 장애가 영구적으로 심하게 남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풍의 증상이 나타나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풍이 의심되면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병원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청심환이나 물 같은 걸 먹이는 것은 폐로 흡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쪽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떨어지거나 찌릿찌릿하면 중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굴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감각이 이상한데 몸통을 포함하고 있다면, 즉 몸통의 감각도 이상하다면 중풍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몸통을 포함하지 않고 팔다리만 한쪽으로 저린 경우는 대부분은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팔다리 전부이든 일부이든 한쪽이든 양쪽이든 마비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얼굴 마비의 경우는 구안화사라고도 하죠. 대부분은 단순 안면 마비지만 중풍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증상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니 전문적인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은 한의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구안화사예요, 침 좀 맞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고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저도 중풍 없는 단순 안면마비와 중풍을 확실히 구별한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자신하는 분이 계신가요? 흔히 다른 과 의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중심성이냐 말초성이냐 하는 그런 것은 본인이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초보적인 수준의 지식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증상만으로는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은 증상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서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풍에도 증상이 똑같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얼굴의 감각 이상, 그리고 두피의 감각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는 것은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100명 있다면 95명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얼굴이나 두피의 감각신경이 일시적으로 민감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어서 우리가 이걸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약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뇌 이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3차 신경통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차 신경이라는 뇌신경에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 중에는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종양입니다. 일반 얼굴 마비인지 3차 신경통인지 뇌종양과 구별이 불가합니다. 3차 신경 종양은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3차 신경의 문제 같으면 약 먹으면서 몇 주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운이 좋지는 않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좌측 얼굴의 감각이 약간 이상하고 좌측 팔저림이 약간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MRI 검사를 해보았더니 우측 측두엽 뇌에 악성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빨리 발견된 거여서 경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비슷할 수가 있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시력의 변화는 환자들은 흔히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의식 소실이 있었을 때 그 이후 눈이 침침해진다고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픈 다음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할 것은 아니란 것이죠. 눈에 관한 문제는 시력보다 시야가 더 문제입니다. 시야라는 것은 보이는 범위입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보는데, 중풍의 경우는 시야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오른쪽이 안 보인다거나, 딱 봤을 때 이쪽이요. 왼쪽이 안 보이거나 하는 증상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우측, 좌측이 아니라 한쪽 눈만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른쪽으로만 안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한 분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 없어진 것인데, 이분은 40대 남자분이었죠. 뇌의 뒷부분인 후두엽에 급성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 후 다행히 합병증 없이 증상 호전되어서 퇴원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은 단순하게 보려면 구별이 명확한데, 실제 환자를 볼 때는 중풍과 관계 있는 어지럼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도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너무 많이 어지러우면서 천정이 빙빙 돌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으면 중풍이 아니라 일시적인 전정기관의 이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귀에 있는 중심을 잡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죠. 전정기관 이상은 보통 매우 어지러운 것이 특징이며, 눈을 뜨면 더 어지럽고 보행이 어렵습니다. 휘청휘청합니다. 좋아질 때까지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풍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일부 빙빙 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빙빙 돌거나 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어지러운 증상이 많습니다. 어지럽긴 어지러운데 빙빙 돌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거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입니다. 보행 시나 운전 시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버스 기사분이 운전을 하는데 한쪽으로 쏠려서 차를 여러 대 받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사고는 안 났는데 운전할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느낌이 있어서 차선을 지키기 어려운 증상으로 온 적도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중풍이죠. 보행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풍 중에 뇌에서 균형을 잡는 곳이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곳이 문제가 생긴다면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미세하게 나타나더라도 병원에 와야 됩니다. 미미해도 중풍의 가능성이 높아서 검사를 꼭 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통에 관해서는 너무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오거나 운동 중이나 성관계 중에 나타나는 두통은 위험합니다. 두통과 동반된 증상이 또 중요하죠. 두통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두통이 발생하면서 신체의 마비,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안 좋고요. 두통이 있으면서 팔다리나 얼굴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중풍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성격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화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목이 막히는 듯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중풍의 전조 증상이 아니며 모두 중풍 그 자체의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중풍에는 전조 증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매체에서 또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을 말하는데, 골든타임은
증상이 발생한 후에 병원까지 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혈전을 뚫거나 해서 중풍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골든타임 안에 가도 마비된 기능이 막 회복되고 좋아지고 거의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풍이 온 것이 회복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면 생명을 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중풍이 온 곳의 뇌는 죽어서 없어집니다.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오는 뇌의 기능 회복은 죽은 뇌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뇌조직이 그 기능을 도와주어서 재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죠. 그뿐입니다. 죽은 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 당뇨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과학적인 사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올바른 자료를 찾으려고 시도한다면 자료를 찾아도 의사가 아닌 분이 자료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풍 예방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바탕을 갖추어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에게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를 교육하는 의료진에게도 충분히 바른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있지도 않은 잘못된 중풍 전조 증상 같은 것은 그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중풍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중풍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저 혼자의 힘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견을 피하고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학계의 정설이 된 의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중풍에 관한 증상을 정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풍은 오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예방법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의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5, 60대가 넘어가면 절반이 가지고 있으며 고혈압 환자는 중풍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면 위험성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중풍 증상이 생기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중풍의 전조 증상 따위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정보를 흡수하신 겁니다. 전조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 그 자체의 증상입니다.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편견 없는 바른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털보 의사였습니다.